2부 주식 썰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투자 뉴스를 짚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주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단행했으나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익 전망치가 견조한 종목, 업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중국 재정부가 최근 4조 5천억 위안, 하나로는 806조가량의 지방정부 기체 허용 한도를 31개 성시에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방정부 재정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며 빚더미에 올랐지만 다시 기체 한도 늘림을 허용한 것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폴란드, 독일, 일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재건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을 끝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썰전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곧 또 벌써 2분기 실적 시즌이 앞두고 있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일까요? 네,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 연간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뭐 다음 분기 실적을 우리가 또 골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또 흐름들을 이어갈지 또 실적 시즌이 지금 또 금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뭐 흐름이 그렇게 뭐 세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나쁜 그림도 아니고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 어중간한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죠. 우리 증시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주들이 좀 부담감을 주면서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좀 누르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시장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기보다는 조금씩 좀 뱉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차트 안에서는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아왔었을 때 지난 4월 달에 전고점과 쌓아놓았었던 이제 매물 구간들이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흐름이 많이 깨지지 않고 좀 스무스한 흐름으로 다시 이제 좀 흘러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뭐 추가 하락보다는 좀 돌려지는 그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들은 우리 증시에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식 썰전 진행을 하면서 항상 그 썰전의 첫 번째 주제는 뭐 글로벌 증시라던가 네. 뭐 특별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언급을 드리죠. 네.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디폴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그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가 좀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FOMC에서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예상하기 쉬웠던 범위 안에서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심플하게 그 다음에 뭐 컨센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선에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증시를 보면은 다소 좀 무거운 감이 좀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이제 FOMC에서 이제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조금 더 멀리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아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금리는 동결이 됐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애매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6월 달은 쉬어갔지만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뭐 최종 금리에 대해서 뭐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은 2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는 하나 이제 뭐 증권가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뭐 주요 IB 쪽에서는 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좀 다시 뭐 긴축을 진행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좀 약간 시장이 뭐 어수선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FOMC 전에 불었었던 동결에 대한 아니면 긴축의 끝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소진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가올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던가 기대감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또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네.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시장이 힘을 잘 줄 때와 그다음에 시장이 힘을 좀 뺄 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변화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지수가 힘을 좀 잘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스스로의 이제 개별적인 퍼포먼스가 뛰어난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들을 많이 집중을 시키고 상승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 이제 뭐 이슈가 나와서 뭐 글로벌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뭐 국내 좀 강력한 정책에 대한 테마성 수혜주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실적주들 지금 뭐 경기 상황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적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죠.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이 좀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개별 종목의 파워와 힘들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주에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될 때다 이런 그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실적주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배터리 쪽에서는 실적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성차 쪽에서도 저는 좋은 실적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들을 좀 멀리 보고 하반기까지 목표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 뭐 요 정도 선에서는 뭐 좀 무난한 실적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한테도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뭐 실적 개선 흐름으로 비빌 만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AI 챗봇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과의 뭐 반도체 협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케입치스법이라던가 뭐 정책적인 이슈들 이런 모멘텀들의 힘이 좀 더 더해지면은 뭐 반도체는 실적주가 당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의 포인트와 지금 시장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대충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주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 섹터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차원에서는 뭐 실적주들을 가지고 뭐 단타를 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개별적인 단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올 그 하반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테마주들의 순환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시장에서 테마로 불어오고 있는 것들이 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던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뭐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과 흐름은 이제 뭐 위아래 이제 등락들을 좀 반복을 하지만 긴 추세는 우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되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단기간 안에 매매하는 것들은 테마주를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제가 그간은 이제 뭐 실적주들이라던가 아니면 하반기까지 좀 멀리 보고 좀 묵직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지지난주 뭐 그 지난주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는 좀 더
빠릿한 그다음에 이제 뭐 테마성 매매들,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뭐 일주일 사이에 2자리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테마주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은 거기 이슈에 맞는 그런 종목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또 이제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동결은 됐으나 점도표가 상승한 부분, 앞으로 추가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 지난 이벤트를 소화하고 오늘 무겁게 움직였고 지난 거래 미증시도 약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시장 상승 장에는 주로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들을 이끌지만 오늘같이 눌릴 때는 개별 이슈 종목들이나 이런 테마,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눈여겨보는 실적주로는 완성차, 조선주 짚어드렸고 오늘 강세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 종목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내용인데요. 인프라 이런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죠. 사실 오늘 지수 시장 대응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굵직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증시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증시가 좀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뭐 별다른 미국 안에서도 시장에 좀 특징적인 뉴스들이 좀 많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뭐 특징 종목들 혹은 오후장의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 철강주들이 강하게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 막판에 이제 몇 개 종목들한테 이제 보여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국 관련한 그런 이제 좀 정책 발표들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인정을 안 하려고는 했지만 네. 발표가 되는 지표들을 통해서 좀 경기가 좀 좋지 않아지고 있다,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좀 노출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뭐 정책적인 발표들을 계속해서 좀 꺼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핵심 안에서는 뭐 내수의 확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인프라를 좀 건설을 하면서 이제 촉진을 좀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통 이제 뭐 그 소비가 촉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은 뭐 중국 소비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행주들 이쪽에도 이제 모멘텀이 올 텐데 네. 최근에 우리가 뭐 중국과의 그 교류가 이렇게 좀 활발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약간 좀 미국과의 줄타기를 좀 하면서 그쵸. 좀 눈치 관계가 보고. 좀 소홀해진 그런 네.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이렇게 좀 모멘텀을 세게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서 철강주들이 모멘텀을 좀 더 세게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철강주가 뭐 지금 뭐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줘서 뭐 작년 코로나 때 이후에 뭐 완화 정책들과 그다음에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처럼 뭐 연일 상승 랠리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뭐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뭐 중단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을 때 단발적으로 한두 번 치고 올라가면서 뭐 단기 수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짧게 볼 수 있는 모멘텀 종목으로 아니면 모멘텀 섹터로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종목들을 몇 개를 좀 추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뭐 지금 자막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철강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장 막판까지 강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은 시간에서는 상승분을 조금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이런 절차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렴을 한 이후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을 한두 번은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그간 추이를 봤었을 때도 충분히 좀 과열되지 않은 바닥권에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스틸과 더불어서 저는 문배철강이라는 종목도 위치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의 위치는 뭐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가 뭐 더 깨지지 않는 상황 안에서는
저점이 좀 계속해서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들이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윗꼬리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초가에 의해 음봉으로 깨지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던가 아니면 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대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매물대들도 소화하고 그다음에 뭐 이평선도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고점끼리 연결을 쭉 지어보면은 이런 이제 추세선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런 구간대까지 추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까지는 기술적으로 노려볼 만한 공간들이 충분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들이 좀 불었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개별적인 다른 종목은 다시 뭐 재상장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상한가 종목들 나오기 했기 때문에 뭐 갖다 붙일 명분들은 충분히 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시간에서는 상승분을 조금 뱉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오늘보다 거래량이 적은 수준에서 뭐 음봉으로 눌러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잡아놨었던 돌파한 구간들이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음봉으로 이 위쪽에서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발적으로 노려볼 만한 그냥 좀 조그마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중국에서 정책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뭐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변화가 왔었을 때도 개별적인 뭐 섹터 안에서의 테마주들은 열풍이 불긴 했지만 뭐 중국 증시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증시를 이제 뭐 중국의 정책들을 뭐 글로벌 증시를 놓고 이렇게 좀 거시경제적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멘텀이 들어오는 뭐 철강 섹터에 대한 뭐 좀 그 개별 모멘텀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지나가는 뉴스로 그다음에 흐름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배철강과 하이스틸은 제가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들한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기타 뭐 다른 뭐 매매에 대한 뭐 타이밍 제시라던가 아니면 이제 음봉이 나왔었을 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제가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 정보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인프라 투자 부분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장 후반 철강주 반등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테마 모멘텀으로 단기 전략 공략해보자고 개별적 대응 의견 주셨고 종목으로 문배 철강 등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 관련 발언과 또 영국 런던의 제2차 우크라 회의 같이 함께 모멘텀 받으면서 시장에서 그나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좀 먹거리가 많지 않았던 것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리 지수를 최근에 좀 많이 끌었죠. 네.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근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랑 힘이 좀 없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이제 반짝 그 활약을 하긴 했지만 다른 뭐 후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재주들이라던가 동종 섹터의 다른 종목들을 같이 끌고 가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좀 매각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LG엔솔이 오늘은 좀 다소 밀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 코스피를 좀 더 무겁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과 상승 모멘텀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주 혹은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이제 좀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는데 뭐 한 번, 두 번 나온 그런 이슈들은 아니고 뭐 과거에도 한 번씩 부각이 되면은 뭐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터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뭐 본격 수주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 자체가 뭐 1,200조 규모로 이렇게 굉장히 좀 큰 범위다 보니까 네. 과거에 뭐 네옴시티 때와 마찬가지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종목들 안에서 지정이 돼서 이제 뭐 지정된 업체들이 발표가 되면서 뭐 점 상한가를 가는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과 관심들이 더 커지고 있고, 이제는 실제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강력했었던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듈러 쪽의 종목들이 SY라던가 아니면 뭐 자연과 환경이라던가 뭐 범양, 건영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면은 뭐 건설 장비 쪽, 요쪽 종목들한테 약간 좀 제한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 뭐 그 수주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픽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 테마가 어제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이제 훈풍이 좀 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통신 장비 쪽의 종목들한테도 이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범위가 좁지는 않지만 여기 안에서의 순환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다방면의 종목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외에도 퍼스텍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희건설 이런 종목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지뢰 제거가 굉장히 좀 그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뭐 남북 경협주로 반응을 했었던 것처럼 뭐 지뢰 제거 테마들이 시장에서 또 불을 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이슈들을 지금 당장 뭐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에 이제 주식 설전 방송을 하면서 시장의 그 당시엔 테마가 에코프로가 갑자기 15%를 급등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고점까지 가는 기간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테마주들이 올라갈 거고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간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보자 해서 또 좋은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단발적으로 뭐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전에 기회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이쪽으로 흐름을 지금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뭐 급등이 좀 덜 나오거나 아니면 자리의 위치가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저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뭐 건설 장비 쪽이라던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세를 한번 받았었던 기대감이 잘 들어오는 종목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데모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했었죠.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데모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유행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도 충분히 좀 많이 거친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가 더해지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장기 평선은 이제 막 돌파한 그런 위치이고 횡보 이후에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열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매물을 돌파했었을 때 기대되는 상방울의 방향성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모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같이 좀 붙어 다니는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사실 데모보다는 더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간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치가 나오고 오늘은 뭐 갭상승 이후에 지키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았었을 때도 지금 바닥에서 재차 돌파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넘지 못했었던 이런 매물벽들을 기술적으로 이제 뛰어넘기도 했었고 위쪽에 돌파하고 엉덩이를 까는 구간이다 보니까 뉴스가 더해지면 이제는 과거에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저항선을 남겨놓았었던 이 위치보다 똑같은 아니면 이제 뭐 동일한 세기의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위치를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지금 따라가기에는 충분히 좋은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뭐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데모 현대에버다임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왔었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퍼포먼스가 좀 잘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세 종목의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뚫고 싶었었던 뭐 매물대라던가 아니면 장기 평선의 저항들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매물 소화하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좀 잘 집중을 해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짧고 빠른 뭐 한 10%대 수익률들을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시드렸던 이 종목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장중에 흐름들 보고 하면서 제가 아침장에 아니면 뉴스가 좀 더 더해졌을 때 아니면 뭐 음봉이
거래량이 없게 잘 나와가지고 매수하기 더 좋은 포지션이 온다라던가 하면은 아래 나와 있는 이 노란톡에다가 제시를 드리고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이제 이 관심 있게 보실 테마를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장들 하셔서 저랑 같이 또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도 업종 강세나 주요 뉴스가 부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모듈러, 통신, 철도 등 다방면 업종에서 순환매 나타나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이 중에 급등은 덜 나오고 기술적으로 눈여겨볼 종목으로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도화 엔지니어링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단기 매매 전략으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술적 강의이죠.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윗꼬리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복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오늘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지난주에는 제가 차라리 이쪽에서 종목 추천주를 여기에서 고를까 싶을 정도로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들이 너무 좋은 퍼포먼스가 잘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윗꼬리 패턴을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고 아끼시고 그다음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제 포착된 종목들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먼저 복귀를 좀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화천기계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을 저의 윗꼬리 패턴의 포착주로서 안내를 드렸었죠. 윗꼬리 패턴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장기간 뭐 가격 조정이라던가 기간 조정, 그러니까 소외가 됐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이제 하향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저점이 뭐 횡보 혹은 아니면 이제 우상향하는 추이로 바뀌거나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려는 이런 시점 안에서 우리는 이제 종목들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이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죽어 있었던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바닥 돌파가 한번 나왔죠. 네. 그다음부터는 저점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박스를 그리거나 아니면 지지와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의 방향성이 과연 그 다음엔 위쪽일까 아니면 여기서 한번 반짝하고 깨지는 그림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펀더멘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불이 붙은 종목은 펀더멘털로 보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나왔었던 이 위치들은 이게 과거에 저항들이 좀 그 조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매물들을 좀 많이 그 물려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는 거죠. 과거에 네. 이제 거래량이 났었던.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보이다가 급등과 양봉이 길어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뒤늦게 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원하게 뭐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제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윗꼬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뭐 여덟 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은 매집이 단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의심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관심권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인맥주 성격을 정치 테마 쪽에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근데 뉴스가 하나 나오기 전에 이미 뭐 주포들은 매집의 단계들을 이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흔적을 좀 남겨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포착주로 안내를 해드렸었던 위치가 딱 이 위치였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 날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충분히 급등 종목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고 공부하시고 복귀를 좀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핸디소프트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포착주를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보여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많이 떨어진 위치에서 최근에 거래량은 들어왔고 그다음에 바닥을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오고 한번 윗꼬리가 나왔다가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저점이 유지가 되고 방어가 되면서 좋은 그림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런 단서들이 이 종목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급등이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이 종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챗봇 관련한 이슈와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최근에 있었던 뭐 명분은 충분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번 횡보, 그다음에 한 번에 조정 구간들이 한 4% 정도 나왔는데 그다음엔 이 종목이 대략 한 18% 정도, 16%, 18% 정도 급등을 하면서 또 좋은 단타 자리를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핸디소프트는 제가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몸통의 전고점 위치가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그 다음에 지난 전고점과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과 다시 자리를 잡는 구간 안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공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핸디소프트를 지난주에도 한번 제시를 해드렸지만 늘린 구간에서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종목에 이제 복귀를 좀 해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윗꼬리 패턴이 좀 자주 보여지는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좀 보였습니다. 팜스토리는 최근에 뭐 모멘텀을 사료주 쪽으로 갖고 있죠. 그 최근에 이제 뭐 식량난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우크라이나랑 그다음에 러시아의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내용들이 나오면서 모멘텀을 좀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료주들한테 아침장에 반짝이는 그림들이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뭐 몇 년 만에 또 다시 흉작이 이어지면서 네. 곡물 가격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팜스토리는 팜스코와 같이 또 소고기 가격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의 이제 포인트를 보면은 변동성이 좀 센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좀 아찔하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그 종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돌파 시점이 과거보다는 윗꼬리의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돌파의 위치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00원을 몸통으로 먹는 구간이 나오면은 저는 거기가 단기 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이 나오면은 저는 시원하게 튀어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뭐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라던가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포착주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그 추천 제시를 드려가지고 뭐 짧은 구간 안에 뭐 10% 내 수익을 내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처음에 기대했었던 만큼의 퍼포먼스는 아직은 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이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저점의 박스 행보도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최고점을 또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같은 그 섹터와 같은 테마 안에 있는 이 비트컴퓨터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주봉상의 차트나 월봉상의 차트가 바닥에서 계속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첫 제시보다는 시간이 조금 좀 걸리긴 하지만 이 위쪽을 뚫는 구간에서는 한번 강력한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꺼내 보셔서 한번 다음에 타점들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윗꼬리 패턴 종목 화천기계 핸디소프트 리뷰해봤고요. 이번 주 포착 종목으로는 사료주 팜스토리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 비트컴퓨터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진행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오늘 시장의 이슈와 그다음에 썰전 주제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굉장히 좀
어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트렌드를 좀 잘 맞춰가서 빨리 이제 먹고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준비하고 이런 흐름들이 잘 이어져야 또 수익의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고르려고 합니다. 테마의 범위가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항상 테마주라는 것은 오늘의 특징주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그다음에 유행이 지나가면은 항상 좀 고점에서 물리게 하는 요인들이 되죠. 테마가 순환매가 아직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 뭐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눈에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할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준비하고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 골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셔서 네. 더 좋은 정보들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 다음날 음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고 그 다음 거래일에 15%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한 방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놓고 일주일 안에 우리가 목표치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단기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좋은 테마를 가지고 왔었을 때는 항상 일주일 사이에 두 자리 수익률이 항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은 기대하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세 보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내에서 단기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탑픽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 바닥권에서 매수가 잡아서 세 자릿수 근접한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고요. 추세 지금도 견조합니다. 또 함께 메디아나도 리뷰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메디아나가 지금 7거래일째 초급 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뭐 사실 메타바이오메드는 뭐 지금의 매수나 뭐 AS보다는 사실 좀 뭐 자랑용으로 좀 가지고 온 그런 느낌인데 네. 오늘 포인트는 제가 그러니까 메타바이오메드를 제가 뭐 몇 주째 AS를 해드리면서 네. 이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메디아나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메디아나는 그때 제가 처음 제시드렸던 것보다 굉장히 또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는 지난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로 할 것인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 AS와 그다음에 제시를 들으면서 메디아나 쪽에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은
메타바이오메드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주고 있는지, 혹시 이제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는 대표 종목이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같이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뭐 추세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AS 때는 저는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제시하고 매매를 하고 나왔었던 뭐 10%대 수익률 때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꺼내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가 훨씬 수익률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는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매섭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난 전고점의 언덕이라던가 매물대들을 충분히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단기간 안에 빨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좀 하고는 있어야겠지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유지를 해보시고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매도하고 나왔었던 위치까지 또 뚫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바이오메드랑 메디아나는 뭐 여전히 뭐 상상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메디아나 새롭게 봐주셨죠? 오늘로 4주째 AS 주고 계시는데요. 메디아나 주가는 메타바이오메드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주셨고 지금도 추세 죽지 않았다. 보유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8일에 매수했던 피코그램. 원장과 함께 오염수 방출 테마로도 엮이면서 두 가지 재료 있다 짚어드렸고요. 지난주 AS 때 1,500원 매물대 돌파 후에 상승률이 더 있다고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대해본다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근데 조금 좀 부족했네요. 살짝 10%대가 부족했죠. 예. 10%대의 상승률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피코그램에 대해서 우리 그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뭐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관심이 이 종목한테 되게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좀 매력적인 모멘텀과 뭐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원전주도 사실 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좋고 원전 쪽의 이슈는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와 지금은 뭐 이제 시운전도 진행을 했고 올여름에 이제 방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막 소금주들 그 소금 관련된 종목들은 막 난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를 계속해서 좀 찾으려는 시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피코그램은 세슘 필터 쪽으로 뭐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이제 특징주로 같이 잡아드렸었던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동종 섹터와 동종 테마 내에 종목으로서 좋은 그림을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은 저는 뭐 오늘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왔으면은 좀 한 번에 터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충분히 과거에 제가 이제 차트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놨죠. 근데 과거의 언덕과 그 다음에 매물대 위치를 지금 야금야금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부터는 퍼포먼스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주요한 맥점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매물대를 지금은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여기를 이제 매물대로 잡혀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추세를 깨거나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눌렀었을 때 뭐 이제 제공량을 좀 목표로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피코그램은 저는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좀 해볼 거고요. 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안에 제가 원하는 그림들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높은 수익률까지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농화성입니다. 전고체 관련주로 지난주에 고가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는데요. 2차 전지 분위기 보면서 대응해보자 의견 주셨고 어떤 전략 추가로 필요할까요? 네, 한농화성은 뭐 지난주 제시 종목이지요. 그래서 뭐 바로 좋은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매수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다음 날 매수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시원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농화성을 바라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급등을 잘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15%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전고점 탈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들이 나온다면은 뭐 리튬주라던가 전고체 쪽이라던가 배터리 안에서의 이제 그 모멘텀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농화성을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중요한 이벤트는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쓰느냐 마느냐라고 이제 좀 제시를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에코프로의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뭐 멈출 만한 그런 시세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재차 돌파가 나오고 전고점 돌파와 매물대까지 정확하게 소화가 되면은 우리 그 네. 시장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었을 때 여기가 넘어가면은 한번 또 10% 이상의 짱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시장 지수를 좀 왜곡을 해서 좀 저한테는 뭐 미운 종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에코프로의 이벤트는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회들은 우리가 충분히 취해볼 만한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을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신고가가 뚫리는 지점에서는 심리적인 매수세가 다시 집중이 될 수 있고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체라던가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2차 전지 안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도 지난번처럼 순환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대응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 에코프로 시세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재건주 테마 쪽을 좀 네.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에서 제시를 드릴 종목은 두 글자짜리 종목인데, 네. 저는 반도체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반도체를 좀 제시를 많이 드리고 지난주에는 AI 반도체를 자주 좀 언급을 드렸죠. 이 종목도 AI 반도체 이슈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색깔이 좀 진한 종목들은 상승률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제가 제시드렸던 아비코전자의 후속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또 좋은 그림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징을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그 검사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력이 있는 후공정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디램의 그 테스트를 외주를 이제 맡기는데 그 중에 5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AI 반도체 이슈가 같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디램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모멘텀이 더 더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적인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AS 해드리고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오고 바닥에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려는 윗꼬리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봉상 차트의 움직임이고 여기가 이제 소화가 되고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급등이 잘 나오는 게 이제 윗꼬리 패턴이죠. 주봉상의 차트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거래량 한번 뿜어놓고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돌파가 막 나왔습니다. 돌파 뚫어놓고 지금 안착하고 자리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봉에서는 돌파봉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제가 충분히 힌트를 좀 많이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전략과 그다음에 종목명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 단기간 안에 지난주에 한농화성의 영광과 수익률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이번 주에도 또 대박 수익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디램 테스트 절반 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추천 종목 듣고 싶으시면 잠시 후 9시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